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국가답게 한국에선 단타의 유혹을 끊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요. 한 우물만 파서 크게 성공하신 분의 스토리와 특히 이분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배울 점 없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단타 전성 시대입니다. 수많은 기법과 성공 사례가 넘쳐나고 있겠죠. 여러 책이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젊으신 분인데 크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5만 원으로 10억 원 만든 투자대회 1위도 했다고 하고요. 안전한 매매 공식, 억대 연봉 보는 주식의 단기 매매 필승 전략.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분을 봤더니 중2 때부터 주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6살이긴 하지만 거의 11년 차 베테랑 이제 트레이더 같고요. 대회 나가서 7,500명이 있는 대회 나가서 매일매일 단타를 해가지고 172%의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던 어마어마한 경력의 소유자 같습니다. 저는 잘 보진 않지만 오늘도 뚠뚠인가 하는 개미도 뚠뚠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많이 알려진 분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가상화폐 단타의 정석이라는 책을 쓴 나시TV 비트코인 단타의 모든 것 이분도 꽤나 유명했던 분 같은데요. 17년도에도 500만 원으로 8개월 만에 15억 원 수익, 21년도에도 4천만 원으로 6개월 만에 14억 원의 수익, 이분도 굉장한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이고요. 모두의 꿈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업 트레이더로 전직을 했고요. 현재도 유튜브도 하시면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는 이제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실력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대학생들 동아리 가면 어떤 동아리가 인기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때마침 1월 17일자로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주식 게임하고 비트코인 열공하는 MZ세대, 경희대 등 20개 대학 위닝 펀드. 위닝 펀드라는 동아리가 이제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멘토링 수업 현장이라고 해서요. 여자분들 많이 계시네요. 한 분의 임원이 이제 세 명의 멘티를 데리고 멘토링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동국대인 것 같은데요. 이 위닝 펀드라는 동아리는 한 6개월 단위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20개 대학에서 한 9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회원은 약 1,500명 정도 되더라. 그럼 이렇게 모여서 어떤 걸 배우나 이제 제가 기사 내용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단기 스윙 매매, 일정 매매는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시를 보고 공매도 치는 방법, 주식 손절하는 방법, 초단타 매매, 이등주 손절,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ETF, 현물 ETF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이 경희대가 왜 나왔냐면 경희대가 회장이더라고요. 이 회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자는 결국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50대 50 홀짝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밑에 모든 사람들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공부는 좋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이분들은 좀 젊잖아요. 그리고 20대이기 때문에 조금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는데 아무튼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단기적인 홀짝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10번 중에 6번만 맞춰도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 말인 즉슨 10번에 9번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한두 번 정도 맞춘 걸 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판돈을 키우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10번 중에 6번 이게 혹시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한테 충분한 연습 시간과 강사와 돈을 주고요. 예를 들어 게임이면 임요한, 축구면 손흥민, 골프면 최경주, 바둑이면 이세돌과 싸워서 핸디캡 없이요. 핸디캡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시장, 코인시장에요. 10억을 줘요. 내가 이들을 이기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쳐봅시다.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 없겠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주식과 코인 시장은 단타로 들어가서 기관들, 외국인들, 수많은 정보를 갖고 언론을 끼고 있는 그런 고래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들 전문가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1등을 했었고 그 뒤로 이제 자기 이름 걸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많은 뭐 투자 기법과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 분이 1등이었다. 우리는 이거를 보고 그냥 웃었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조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21년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사실 많이 알려졌던 최원호라는 분입니다. 21년도에는 뭐 KBS 뉴스에서도 나왔고요. 22년도에는 여기 뉴퀴즈에도 나오면서 많이 이름을 알렸던 분 같아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요. 전원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힐링 여행자,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경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원생활 하시면서요. 구독자도 41만 명이나 됐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이룬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분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을에 성공하는 분들이 뭐 그렇듯이 이분도 사업을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이분 역시 반지하에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 6만 원 내면서 이제 열심히 생활을 하셨죠. 근데 하나 이분이 정정을 하실 거는 내가 택시기사로만 알려졌지만 택시기사는 사업 망하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했었다. 택시만 한 건 아니고요. 토스트 장사도 하셨고, 옷 장사, 뭐 그릇, 방문 판매 등을 하시면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95년도부터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했다. 이게 이제 이분의 성공 공식인데요. 당시에는 일단 한전, 뭐 포스코, 은행주, 통신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당시 95년이면 인터넷도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나 컴퓨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이제 그 당시 기술주라는 단어도 없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오르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95년도에 샀으니까 그로부터 3년 후쯤에 IMF가 왔어요. 정말 극한의 공포 겪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당시 그래서 삼성전자가 650원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매수를 했었다.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요. 좀 놀랬습니다. 그때 당시도 코스톨라니 책, 존 보글 책을 보고 꾸준히 공부했다. 뭐 존 보글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최근에 많이 나왔었던 뱅가드 ETF 반대했던 그 자산운용사 중에 2위인 뱅가드를 만든 분이 존 보글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던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서 굴하지 않고 공포에도 꾸준히 샀었다. 결국은 공부가 이제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사고 팔아서 차익이 생겨서 수익을 거둔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25년도에 탈출하겠다. 출구 전략 세우겠다인데 이분의 이제 출구 전략이자 매도 전략도 한번 들어보면요. 이분은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집을 사고 말 거야. 왜냐하면 너무 가난에 찌들고 월세 살고 맨날 옮겨 다니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이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건데, 목표가를 딱 정하셨더라고요. 목표가는 나는 5억이다. 20 몇 년 전이니까 5억이면 웬만한 좋은 집 다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집 매수 5억. 이게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수익률 아닙니다. 수익률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몇 배 되면 떠나겠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꾸역꾸역 힘들 때마다 사 모으면서 나는 5억이 될 때까지 집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찰 때까지 안 팔 거야. 뭐 극한의 공포 IMF고 뭐 누가 팔아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5억이 될 때까지 홀딩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죠. 성공자 옆에는요,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들 겪어보잖아요. 이분 역시 사업 실패로 쫄딱 망했었고, 그 전에도 많은 실패를 했을 건데,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오히려 힘을 줬다고 합니다. 집사람 또는 주위 사람의 노력이 필수이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요. 보시면 5년 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결국은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이제 또 투자는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1억 5천을 투자해서 5억이 됐을 때 딱 털었었다. 그때 2000년도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이때 뭐 닷컴 버블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을 때 비로소 내 목표 금액인 5억이 달성했고 집을 매수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겠죠. 이런 이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점과 고점 타이밍은 알 수 없다. 부동산 사면 다들 10년, 20년 보고 투자하지 않느냐. 부동산은 잘하는데, 그리고 농사 지을 때 뭐 하루아침에 잘할 거 기대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주식 투자는 짧게 샀다 팔았다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더라. 맞는 얘기죠. 그리고 조선이나 은행주에 내가 샀다면 어땠을까? 이런 성공은 거두지 못했겠죠. 그래서 뭐가 앞으로 잘 될지 모르겠으면 차라리 ETF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들을 그때마다 ETF에 집어 넣어서 팔기 때문에 잘 모르면 ETF를 사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EBS에서도 이 힐링 여행자 최원호 님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소개한 뒤로 EBS에서 바로 이어지는 주식 경력 28년 차의 고수의 이제 인생이 또 소개가 되더라고요. 하루의 일과가 소개가 됐는데, 그거랑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게 쉬웠는지 한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은요, 5억을 가지고 매일매일 단타를 하는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아침 9시가 되길 기다렸다고 5억 원어치를 한 종목에 몰빵을 합니다. 여기 인증샷이 있죠. 한 방에 샀습니다. 이제 산 것까진 좋은데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엄청 파닥파닥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이너스 3%만 돼도 뭐 마이너스 한 2, 3천만 원이 금방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인데 2,100만 원 손실 중이에요. 근데 애써 괜찮은 듯 얘기는 하시지만, 그리고 뭐 30년 됐잖아요. 30년 이 생활을 했었지만 그래도 막 떨려요. 제가 볼 때 목소리가 떨리고 애써 괜찮으신 듯 이제 위로 매도를 걸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반드시 온다 하면서 담배를 피러 갔는데요. 한번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오빠가 있네 이거잖아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매도 가격이 체결이 됐어요. 팔린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셔갖고 노래를 막 부릅니다. 부르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또 하십니다. 마음 공부, 뭐 불교 목탁 소리 트시고 갑자기 기도하면서 제가 앞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그 팔았던 걸 가지고 밑에서 또 샀는데 그 밑으로 더 훨씬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뭐 30년을 해봤자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 재산을 넣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자한테요. 복권 5만 원어치 산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냐고. 추측컨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결국 복권이 있지 않느냐. 나 한 방 이걸로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다. 이런 나만의 위안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제 복권에서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쪽이 쉬워 보이나요? 이 앞선 힐링 여행자와 28년 차 주식 고수의 삶. 그러면서 예전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한 30년 전쯤에 그 여의도에 증권사에 취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겠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도 내 전 재산이 3억이었는데 5억을 날려 먹었다. 그러니까 빚이 2억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뭐 깨달음과 풍파를 겪고 지금의 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삶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심지어 이분은요, 기러기 아빠였어요. 아내분과 자식 두 명이 뭐 캐나다인가 어디 유학을 가 있기 때문에 매월 엄청난 돈을 이제 보내야 되는 압박감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삶을 저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힐링 여행자 이분이 훨씬 저는 부러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이 최원호 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짧게 보면 주식 투자는 비극인데 길게 보면 희극이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비극 속에서 그렇게 희망을 찾으려고 애쓰는지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은 코인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영상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힐링 여행자의 얘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목표가 25년까지 10억이다. 이런 목표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자다. 이러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망할 가능성도 낮지만 수익률도 다소 저조할 수 있는, 제가 이더리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더리움을 최소 2억 원어치를 사야겠죠. 그리고 최소 한 300만 원 이하에 많이 사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 5배 정도 본다면서요? 아무리 못 가도 이더가 1,500만 원 정도는 가리라고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행동이 됐어야 됐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셔야 되며 가진 돈이 적으면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습니다. 아끼고 더 벌어서 종잣돈을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건요, 불가능한 도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